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지금 대세 상승 초입 확실히 오를 이 기업 8월에 꼭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 초입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기업 9월까지 상승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꼭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종목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 모든 시장 전망 관련주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 초입 확실히 오를 이 기업 8월 꼭 사모으세요. 최근에 이 중국이 드론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갈륨이랑 게르마늄 수출 제한을 걸었는데 또 드론까지도 수출 제한을 거는 모습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 드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드론을 판매 중인 것으로 의심을 받던 중국이 정부 차원의 드론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서로 드론으로 폭탄 던지고 드론으로 테러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걸 알고 이 중국이 야 너네도 드론 팔고 너네한테도 팔게 하면서 팔고 있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계속 팔고 있었다 또는 안 팔고 있었다 이게 결론 날 게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의심되면 우리가 안 팔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구리에 장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가 아니라 모두가 좀 나쁘게 보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속에서 나는 이득을 보겠다라는 심보다 보니까 누구든 간에 별로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가 만든 민간용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모두 사용됐다고 보도를 블룸버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블룸버그 입장에선 확인된 바로는 야 너네 팔았잖아. 너네 드론으로 폭탄도 던지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DJI가 얘기를 했는데 군사 또는 전쟁 목적으로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목적으로 판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팔았는데 나도 모르게 전쟁에 쓰인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의심받는 게 싫으니까 그냥 안 팔래 해서 수출 제한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왜 수출 제한을 걸었을까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바로 모스크바 드론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모스크바를 드론 공격했다. 고층 건물 파손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 모스크바 또는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이 킬러 드론을 보고 러시아 군인이 비는 그런 영상도 있었죠. 나 공격하지 마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상업지구의 고층 건물이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소비아닌 시장은 텔레그램에서 드론 1기가 지난번과 같은 모스크바 시티타워에 추락해 17층 정면이 손상됐다.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죠.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이를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되긴 했지만 너네들이 성공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지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8월 1일뿐만 아니라 7월 30일에도 모스크바의 경제 중심지에 드론 공격을 또 우크라이나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에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출 제한 조치가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돈을 벌지 말라라는 그 압박이 안 한 건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안 한 건지 이렇게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아직도 지금 싸움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점점 싸움이 격해지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뭐다? 야, 너네도 하지 마. 해서 무기 제공 제재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설에 미국이 주저없이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드론 수출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너네는 하지 마 했는데 북한도 러시아에다가 무기 제공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너네도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제재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 제재를 주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보다 북한이 만약에 선 넘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격을 할 거다. 너네가 선만 안 넘으면 돼. 근데 선 넘으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제재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전 세계 많은 개인 및 단체도 제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꼭 북한이라고 이렇게 좀 격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다가 전쟁하는데 지금 도와주는 모든 민간인, 개인들, 단체 다 제재한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제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이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도와주지 마라 하는 거죠. 아니 점점 도와주니까 전쟁이 격해지는 거 아니냐. 점점 지금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서로 도와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인 지원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서로 싸우는데 이제 무기 팔아가지고 지금 돈 벌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싸움 부추겨가지고 돈 벌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어떻게 됐다? 전쟁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입니다. 오데사 항구가 어디죠? 바로 흑해 곡물 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곡물이 수출 나가는 항구죠.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깨면서 그 오데사 항구를 거의 터트리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나마 서로 협정 맺고 있던 것까지도 깨버린 상황입니다. 200년 된 성당도 와르르 러시아 오데사 공격에 23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에 공격을 수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쏟아붓고 있다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해안 도시 미콜라이오에 초음속대함 오닉스 미사일과 칼리브르 수당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수준이 아니죠. 진짜 미사일을 열심히 쏘고 있는 상태고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며칠째, 수일째. 실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데사 역사지구와 지구 내에 있는 축일 성당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200년 된 성당인데 이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평화로운 도시와 거주용 건물, 성당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다. 러시아의 악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야, 너네 너무했다. 너네 진짜 선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이가 점점 뭐 악화될 뿐 이게 더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는 5대 상구가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곡물 수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해서 수출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흑해 막힌 우크라이나 5대 상구 터지고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곡물 수출 위해서 크로아티아 항만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로가 막힌 우크라이나가 크로아티아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무장관과 화상회담을 한 뒤에 곡물 수출을 위한 크로아티아 항만 사용 가능성에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뉴브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내륙으로 운송된 곡물을 아드리아해를 거쳐 지중해로 운송할 수 있는 위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흑해를 통해서 그냥 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곡물 수출이 좀 가능하다. 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5대 상구에 깽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 관련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7일, 그러니까 7월 17일에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곡물 협정은 원래 지켜지고 있었는데 7월 17일 이후에 곡물 협정까지 거의 파기가 되고 안 지켜지는 정말 최악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건 뭐 1대1로 우리가 제대로 붙어보자. 어? 치킨 게임을 해보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평화 국제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전을 보장할까라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참가하는 전쟁 종식 관련 국제회의가 오는 8월 5월 6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를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평화회의, 긍정적인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장기적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토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회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 브라질, 인도, 이집트, 멕시코, 칠레 등 30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회의의 기준은 뭐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철수 다 하고 해결되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한 구상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회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 평화 회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면 이거는 어떻게 뭐 호재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희망 회의 뭐 이거 하나로 갈까요?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젤렌스키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냐? 젤렌스키가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공식을 호소할 전망이고요. 이게 뭔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에 미국 뉴욕 소재 유엔 총회를 찾아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회 연설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평화회의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연설을 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이 평화 공식을 좀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데요? 평화 공식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10개 조항의 청사진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만 얘기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이 종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10개 조항의 청사진의 기준을 보면은 일단 러시아가 우리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포로 석방, 뭐 식량 에너지 안보 보호 조치, 뭐 이걸로 따지면은 아까 전에 뭐 흑해 곡물 협정 한 것도 식량 보호 조치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보장, 종전 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공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싸우지 않을 또는 이번에 싸웠던 거에 대해서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공식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죠. 이거를 언제 이거를 이번 유엔 총회에 찾아서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어떤 반응이 보이냐 또는 어떤 지지가 나오냐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아니 근데 이것만 보고 뭐 재건이 되니 안 되니 말하는 거는 너무 지금 상상력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이 8월에 현지 파견이 됩니다. 정부가 8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중심이 된 1차 재건 협력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는 9월쯤에는 산업부와 에너지 방산기업이 중심이 된 2차 재건 협력단을 현지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은 이 재건 관련된 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거기에 플러스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화회의, 그 다음에 유엔 연설, 거기에 협력단까지 하면 기대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방문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건설과 IT, 제조업에서 모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우리 사업 좀 주세요. 우리 좀 재건 좀 잘하는데 어필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리죠. 야, 너네 우리 좀 도와줘.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을이고 한국이 갑처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파견 예정인 1차 재건 협력단은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건설사와 토목 관련 전문 기업을 포함해 10여 곳이 될 전망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8, 9월에 기대감이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오히려 이렇게 최악일 때가 저점이고 이제 슬슬 뭐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언제까지? 9월까지. 왜? 정확히 말하면 9월까지 재건 협력단이 2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이 뭐가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통신 전력망 복구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영 전력기관 우크레네 르고와 동남부 국경 지역에 걸친 1000km 구간에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구축 사업 논의합니다. 1000km면 얼마 정도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곱하기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모입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도 건설 분야에서 폴란드 건설 사업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고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52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략 뭐 많이 본다고 했을 때 한 뭐 60조, 70조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기분이 좋았다가 재건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싸우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싸울 게 있나? 좀 많이 최악이기 때문에 이제 평화회의, 그 다음에 재건협력단 기대감으로 반등 좀 지켜보자 얘기를 하고요. 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협력단 바닥에서 추세전환 관심 가질만하다. 미사일 쏘고 5대 상구 여기서 파기된 거죠. 이 협력이 파괴되면서 흑해 주가 많이 빠졌죠.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대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이 두 종목 일단 중심으로 관심 가지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데모 두 종목 관심 가지는 걸로 하고요. 아니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나 AI,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공개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누르시면은 맨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싹 다 100%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일, 1일, 7월 30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관련주 올려드리고요. 벤저민 그레이엄 검색기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어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